오늘 연자를 잠깐 소개하는 우리 최경필 우리 작가님은 전남공에서 태어나셨고요. 중앙대 국문학과를 나오셔서 올간지, 일간지 등에서 30여 년을 종사하셨습니다. 여수사건, 항일운동사, 우려역사 등 전남 동부 지역 향토사 발굴 및 자유기고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순천문화재단 초대이사를 거쳐 여수 순천 사건 실무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순천 금강남북의 안수 집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순천지방 기독교 역사연구소를 설립하여 옛 순천로의 관할구역의 초기 고궁 역사를 연구하며 이름없이 헌신한 평신도 발굴 구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필 공문화예술 예술사, 순천의료원 백년사, 순천시 순천시사, 순천의료 역사 등에서 역사를 집필하셨고 교회사회로서는 순천 성북교회 70년사, 공풍양교회 100년사, 별교 무망교회 120년사를 조사했고 또 조서는 전남동구 개신교 전례사, 안전한 순교 무망교회 해사 등 있고 그다음에 역사관 디자인은 순천의료 역사관과 무망교회 역사관을 디자인하셨습니다. 우리 전남도 첫 의사 근현대계 서양의학의 선구자에 대해서 강의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로 우리나라에 서양의학이 들어온 지가 딱 140년이 됐습니다. 1877년에 일본 해군이 부산에 세운 제생병원이 시작됐으니까 그때로부터 우리 나라의 서양의학의 역사가 사실상 시작됐는데요. 우리 전남도 의사들은 과연 어떤 분들이 거쳐가고 또 이 지역에서는 어떤 의사들을 배출했을까 한번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전남의 서양 의사는 누구였을까? 초기에 이 땅에 서양 우술을 베풀기 시작한 사람들, 우술을 베풀기 한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지금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 본토에서 의사면을 가지고 들어왔던 분들 또는 미국 선교사로 의사 선교사로 들어왔던 분들 이분들을 빼고 순수하게 우리 한국인 의사들은 해방 이전까지 한 80여 명 됩니다. 한국 의사까지 포함해서 한 80여 명 되는데 이분들의 경력이나 이것들 분석해 보면은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훌륭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셨습니다. 특히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당시에 정말 어려운 가난한 환자들을 돌보던 애민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의사들이 우리 전남에는 너무나도 많았다. 그래서 이 전남도의 사람들이 혜택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서양의학이 들어오기 시작할 무렵에 우리의 평균 수명이 30대 후반 또는 40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지난 2023년 기준으로 우리 평균 수명이 83세이니까 거의 2배 이상 서양의학의 혜택을 받아서 우리 수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뜨거운 민족주의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냥 우술 베푸는 하나의 의사가 아니었고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려고 했던 의사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말 우리 지역사회 리더들로서 각 분야에서 병원 운영뿐만 아니고 지역의 사회운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의학 교육에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미국 선교사들도 예를 쓰고 하셨지만은 특히 우리 이 지역 출신 순천 출신의 부자인데요. 우석 김동희 선생입니다. 일제시대 때 호남에 3대 부자가 있었습니다. 현준호, 지금 현대그룹 편의장님 할아버지는 현준호, 그 다음에 고려대 성우 김성수, 그리고 우석 김동희 세 사람을 호남에 3대 부자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우리 의학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자기 딸이 어린 나이에 결핵으로 일찍 사망을 하면서 너무나도 예뻐하던 딸 때문에 결핵 요양원을 짓겠다고
기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망을 하면서 그 유산으로 그 당시에 경성 여자의전을 세우는 그 기부를 처음으로 시작해서 그것이 발전이 돼가지고 현재 고려대 의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분 말고도 특히 의대 쪽에 기부를 했던 전남에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지주들도 있습니다. 우리 초기에 의사 자격 부분을 보니까요, 맨 처음에 대한제국이 1900년에 의사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의술 개업 인원장이라는 것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면을 준 게 아니고 당신들 나가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일종의 영업 자격이죠. 이걸 만들었는데 144명이 이걸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전남 출신으로는 김규라는 사람이 청도부 의학강습소 1회 졸업생인데 1913년에 졸업했는데 이 144명 중에 115번째 의술개업인원장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는 일본의 조선 청도부가 의사규칙을 공표하면서 청도부 의사면허를 발급했는데 이 의사면허로 가장 먼저 받으신 분은 김홍조라는 분인데 이분은 여수 출신입니다. 똑같이 김규랑 같이 강습소 1회 졸업생인데 이분은 청도부에서 자예원에 조수를 하다가 1915년에 의사면허를 84번째로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또 가만 보면은 그 당시에 초기에 의사 영업을 시작하거나 면허를 빨리 받으신 분들이 주로 어디였냐면은 서울 쪽, 그 다음에 평양 쪽에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일본을 통해서나 또 들어온 병원들이 가장 먼저 세우신 곳들이 부산, 서울, 그 다음에 평양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호남은 조금 시기적으로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들 중에 의전을 나오지 않고 의학교를 나오지 않고 청도부에서 직접 시험을 봐가지고 한 3차례에 거쳐서 의사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의사 자격증을 줬습니다. 거의 한 합격률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는 대부분 한의의사 면허를 줬습니다. 한의의사 면허는 이런 분들만 가졌던 게 아니고 일본에서 면허증을 가지고 들어왔던 분들, 그 다음에 미국 선교사로 들어왔던 분들도 전부 다 한의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의사활동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의사시험으로 합격해서 이제 처음으로 한의의사를 전남에서 받으신 분은 최경동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강주 출신인데 강주에 있는 제중원에서 병원에서 서기를 보다가 이분이 누구한테 의술을 배웠냐면은 제중원의 초대 원장이었던 윌슨이라는 미국 의사 선교사한테 배웠습니다. 이분이 제중원을 세우고 나서 윌슨이 호남에 의사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배울 수 있는 청년들을 선발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누구도 있었느냐? 최웅종, 최영우, 최경동, 최씨들이 많습니다. 또 최창동, 이분들은 다 거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최웅종 목사의 이복 동생이 최영욱이고 전남도지사도 초대하셨는데 이분, 그리고 최경동, 최창동은 최웅종 목사의 바로 밑에 남동생인데 이름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분 조카였습니다. 특히 이제 이 집안들에서도 굉장히 호남의 의사들이 2대, 3대까지 배출이 많이 됐는데 특히 이제 최창동이라는 분은 1928년인가 한의사를 받으셔가지고 이분이 목포에서 처음 선교사들이 세운 목포 양동교회에서 장로로 이제 되셔가지고 이분이 한의사를 받으니까 자기 한평으로 가셔가지고 한평에서 최초로 나산의라는 개인병원을 개업을 하셨습니다. 이분의 이제 아드님이 카톨릭 의대 교수를 하셨던 최영 교수였고요. 그 최영 교수의 아들, 그러니까 직창동의 손자가 우리나라에서 당뇨병 인슐린 펌프를 처음으로 개발하신 최수봉 교수입니다. 건국대 병원에 계셨던 최수봉 교수고 또 그 아들도 지금 의사라고 시간 4대에 걸쳐서 이 집안에서 의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전남에 서양의학이 도입되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93년에 우리 전남 출신 중에서는
전해필 박사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의사면을 받았습니다. 전남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를 통틀어서 처음으로 미국에서 의사면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1895년에 두루소 기사가 오셔가지고 군산에 이제 진로소를 만들고 또 96년에 전주를까지 만들고 그러고 전남으로 넘어옵니다. 전남에는 1897년에 1897년에 목포가 전남에서 처음으로 개항을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치료하기 목적으로 세운 병원이 목포 국립병원입니다. 그게 지금 이어져 갖고 목포시 의료원이 지금 되어 있고요. 이때 민해순녀라는 군유관, 육군 군유관 출신이 처음으로 병원장으로 와가지고 일본 사람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도 치료를 해줬습니다. 이게 전남의 의사병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주에 포사이드 선교사가 전주 예수병원을 열었고요. 1899년에 95년 이제 1900년으로 와서 강주에 제중원을 이제 널런 선교사가 세우면서 강주에서부터 이게 또 서양 우리가 되고요. 1906년에 전남의 천연두가 굉장히 유행을 해가지고 정두소 그때 천연두를 치료하던 사람들이 이제 정두 의사라기도 하고 정두 이연이라고 하는데 각 도에 한 2명씩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배치됐던 분이 홍면산이라는 분인데 이런 분들은 지석영이 세웠던 정두학교를 통해서 정두사 면허를 받아서 거의 천연두를 치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09년에 포사이드 선교사가 남양 진료소를 만들었고 1909년에 오웬 의사가 목포에 있었던 오웬 의사가 이제 쓰러지면서 그때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던 포사이드 선교사가 중간에 한센병 환자를 데려와 가지고 그게 이제 한센병 치료의 전남에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910년에 강주 자예의원이 문을 열었고요. 그리고 1910년에는 광주와 목포에 이질 장티푸스가 굉장히 유행을 해가지고 이때부터 이 호남 사람들이 전남 사람들이 서양 의술의 어떤 혜택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더 수요가 많아졌고 그리고 서양 의술이 굉장히 우리 치료에 도움이 되는구나. 그동안 한의학에 의존해왔던 의술에서 본격적으로 가는 계기들이 바로 이런 유행병들이 전염병들이 발생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1915년에 목포 의사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1915년에 서울에서는 한성 의사회가 창립이 됐고요. 목포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목포에 본격적으로 서양 의사들이 우리 한국에서 배출된 서양 의사들도 1914년에 거의 총독부로부터 의사 면허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국적으로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쏟아져가지고 이제 어차피 병원도 인구가 많은 것부터 처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목포에 집중적으로 의사들이 들어와서 개업을 하고 개인 병원 의사를 개업을 하게 됩니다. 이상민이라는 분은 이제 평안남도 강서 출신이가 되는데요. 이분이 이제 야운당 의원이라는 이름의 병원을 개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병원으로 치자면은 전남에서 처음으로 개업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는 이비인후과 그 다음에 다른 과도 공부를 하셔가지고 평양에서 개업을 하셨는데 이때 이제 목포의 의사들을 모아가지고 처음으로 목포 의사회를 창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남의 의사의 역사는 목포에서부터 당연히 시작된 거죠. 의사들이 많았으니까 그때 서울에 한성 의사회 회장을 초대 회장을 누가 했냐면 안상호라는 분이 하셨습니다. 그분 아들이 소록도 병원에서 의사로 계셨던 안부호라는 분인데 안상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도쿄 자예의원의학교를 졸업하셔가지고 순종, 고종의 주치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돌아가실 때 의친왕이 이분한테 안상호 의사한테
연락을 했었습니다. 이분은 그때 종로에서 병원을 개업하고 있으면서 조치를 하셨는데 급히 연락을 하니까 찌트 들어가지고 그 치료를 했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오해를 받았냐면 고종을 독살했다.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서울에서 이제 고종을 추정하던 분들이 와가지고 돌을 던지고 이런 사태도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의치원이 그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안부는 소독병원 의사로 계시면서 전남대 의대 임상병리학 교수도 하셨고 가톨릭 의대 교수도 하셨고 서울에서 필동 성심병원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분 아드님이 또 안보의 아드님이 지금 1951년에 6.25 전쟁 기간 중에 그 수록도병원 간사에서 출생을 했는데 이분은 서울대 의대 정형외과로 나오셔가지고 국내에서 지금 수지 접합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인천의 그 누성민병원 지금 의무원장으로 계시고요. 또 이분 딸도 지금 이대 서울병원의 내과 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강주에서는 우리 전남 출신, 그러니까 전남 출신 중에 병원을 가장 먼저 개업하신 분은 1916년에 강주에 광산의원이라는 의원을 개업한 김정섭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전남 강진 출신인데 우리 김영랑 시인의 작은아버지입니다. 이분이 1928년 무렵에 그 당시에 아편이 유행을 하면서 그 아편 약품을 잘못 처리를 해가지고 총독부로부터 우사면허 정지를 당합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 처음으로 퇴출되신 첫 번째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전남에는 다양한 병원들이 세워졌습니다. 1920년에 목포에 있던 그 전남 노동조합에서 노동병원을 설치를 했었고요. 의사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노동자들을 위한 병원들이 설치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26년에 강주에 있는 아병원이 이제 일촌으로 이전을 시작하면서 이제 예양원의 이제 역사가 또 시작이 됩니다. 1928년에 전남의 아편 중독자가 972명이나 통계에 잡힐 정도로 아편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1940년에 강주의사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김형렬이라는 분은 강주 출신은 아닌데 그 당시에 강주에서 중앙의원이라는 개인병원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 강주의사회 역사에서 한 10회 중에서 4회, 5회만 빼고는 거의 이분이 한 8번 정도 의사회 회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에 또 전남 의사회, 여수에서도 의사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서양 의사가 들어오기 시작한 1884년부터 45년 해방될 때까지 한 61년 동안 전남의 의사들을 좀 파악해 보니까 다 해서 한국인 의사는 140여 명, 한지 의사까지 포함했고, 그 다음에 일본 의사들까지 포함을 하면은 거의 한 200명이 넘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이분들이 다 계속 계셨다는 것은 아니고 또 여기서 활동하다가 가셨던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한국인 의사 중에 오신 분은 오공선 박사였습니다. 목포 진료소장으로 오셨는데 이건 이제 피부과였고, 그 다음에 강주 제중원의 세브란스 의학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의사들이 배출되면서 신피로 의사가 오셨습니다. 신피로 의사는 서울로 다시 거의 한 1년 정도 있다가 다 옮겼고, 최주연이라는 분은 이분은 이제 그 군산 출신인데 이분의 군산에서 아마 최초로 한국인 중에서는 개업한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 아드님이 최영태 박사라고, 이분도 세브란스 의자 확장을 하셨고 우리나라에서 발진티푸스를 처음으로 개발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배증 연구를 가장 먼저 하신 분이 이 최영태 박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김흥조란 분이 1915년에 이어서 보이는데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전남 출신 의사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 사람 중에서는 목포 국립병원 분유관이었던 미네순조가
1897년에 전남에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의사로는 오웬 의사가 1899년에 전무로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한 전남 출신, 순수하게 전남에서 태어나신 의사들은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80여 명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김홍준한 분이 제 1호로 전남 출신 의사가 됐었고요. 의사면으로 84호였습니다. 1914년에 조선 총독부가 전남에 36명의 의사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각 시군마다 거의 한두 명씩 이 공의로 배치를 하고 이분들이 개업을 해가지고 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의사로 치자면은 일본 의사들이 우리 각 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업 의사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태경동 아까 한직설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14년에 이렇게 일본 의사들이 의사했는데 목포는 인구가 많으니까 6명을 갖다가 배치를 했었고요. 강주에는 4명, 이런 식으로 의사들을 각 시구마다 거의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생면허라는 것을 총독부가 1914년에 같이 발급을 했는데 이분들은 전부 다 한의사들이었습니다. 한의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라도 의생면허를 받지 못하면은 영업을 할 수가 없도록 총독부에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남 출신 중에 박재수이라는 분이 1호로 의생면허를 받았는데 이분은 순천 해령 출신이었는데 서울에서 한의를 들어서 하셨고요. 두 번째는 벌교에서 신우균 의원이라는 이분들도 전부 다 의원이라는 이름 붙여가지고 서양 의사처럼 영업을 하셨습니다. 물론 치료는 한의술을 했지만은 양약들도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호사의 역사가 우리나라에서도 대한제국 시절부터 시작됐는데 이때 정식 명칭은 간호졸감원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청독부 간보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의사로 간호졸감원으로 이름이 등장하신 분이 남성이었습니다. 김영호, 박의호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처음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간호부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했습니다. 전남에서 간호사로 가장 먼저 사실 간호 교육을 받고 간호사 자격으로 등장하신 분은 에드먼즈였습니다. 지금 이화여대 병원인 일제시대 때 처음에 선교사들이 만든 그 이름이 보군여관이었거든요. 그 보군여관에 간호사 양성학교를 만들 때 이 에드먼즈 간호사가 들어오셔가지고 처음 만들었고 목포의 선교사인 하이렴 선교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하이렴 선교사는 재혼이었는데 에드먼즈 선교사는 31살에 이 하이렴 선교사와 결혼을 해서 목포에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간호사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독부에서 의학 강습소에서 또 간호가정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줬는데 그 1호 간호부가 전남에서는 유재선이라는 분입니다. 간호사들도 특히 강주에서 이제 1919년 3.1운동이 강주에서 일어났는데 3월 10일 날 이제 만세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때 참가한 간호사들이 이 네 분입니다. 강주 제중원 간호사들인데 홍덕주는 남자 간호사였고요. 김근석, 김하수, 김한수는 여자 간호사였습니다. 아마 이분들이 전남에서 아마 처음으로 등장하는 간호사들이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들 전부 다 건국훈장을 받으신 분입니다. 전남에 개업하기 시작한 의사들 보면은 1914년에 이상빈 이분이 이제 야옹당 의원을 개업하면서 시작이 됐고 강주에서는 15년에 김종석 이분보다는 먼저 이정도이라는 분이 강주 출신이 아닌데 이분이 이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17년에 최영욱이 세브란스 의전 출신으로 처음으로 강주 서석의원을 개업을 하셨고 목포에는 여러 병원들이 개업 의사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수 그리고 벌교 이런 분들이 세워졌었고요. 이 목포 21년에 승평의원을 개헌한 김계수 씨는 의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인데
이분은 1928년에 순천을 오셔가지고 순천에서 또 승평의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목포 옥산의원을 열었던 옥풍비는 평양 출신인데 이분은 이제 해방 후에 군산에 정착을 해가지고 군산에서 복민의원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을 했습니다. 자기 부인이 중국인 출신인데 미 군정이 중국인 출신이라고 아마 의사 영업을 안 해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군산에서도 목포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가난한 환자들을 많은 치료를 해줬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년대에는 각 지역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다 여기다가 기록은 못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서 처음 시작되는 병원들만 기록을 해놨는데 이제 지역별로 각 병원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1927년에 목포 안동원을 열었던 오세남은 일본 구마모토 의전 출신으로 순천 도립병원장을 해방 이후에 하셨고 그리고 영광의원은 이중철 최우식 두 분이 세브란스 의전 출신인데 두 분이 공동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1928년에 구례의원을 하셨던 신진우라는 분이 이제 경전 출신인데 이분은 우리 의사들 중에 얼부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이 신진우라는 분은 해방 이후에 해방 정부에서 구례군 인민위원회 간부를 하셨고 그리고 또 이분이 추정했던 분이 벽조 홍명희 선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1948년에 북한에서 김구 선생이 남북 협상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 같이 동해에서 올라갔다가 안 내려오고 평양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강진 동산의원 하신 이태익 의사는 이분 아버님이 강주의 척교의 양동교에서 초대 장로를 하셨던 이득주 장로님의 아드님입니다. 이분이 동산의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강진에 사다가 또 보성으로 와갖고 또 병원을 운영을 하셨습니다. 29년에 여수에 세워진 여수중앙의원은 원래 조주환 의사가 강주에서 태양의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업을 하다가 그 양암에 전남에서 처음으로 의사가 탄생을 하는데 문순성이라는 분인데 이분하고 결혼을 하셔가지고 여수에서 중앙의원을 하시면서 일본에 가가지고 산부인과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인공 임신을 시술을 처음으로 두 분이 성공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31년에 고흥의원은 조병용이라는 분이 경기도 양평 출신인데 오셔가지고 병원을 문을 열었는데 그분 아드님이 조대영 박사라고 현재 공에서 조외과 의원을 지금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935년에 목포 청호원을 개업하신 방청경 이분은 전남의사의 초기 설립 과정에 굉장히 힘을 썼던 분인데 전남의사의 홈페이지에는 용청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방씨가 맞습니다. 그리고 36년에 벌기에 와서 제중원을 열었던 김중우라는 분은 의학강습소 1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북 출신인데 36년에 벌교로 이분이 내려오셔가지고 제중원을 열면서 본적지 변경을 합니다. 전남으로. 그러니까 전남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벌교 순천의원을 열었던 김영식 의사는 알렉산병원에서 의사로 계셨는데 이분은 세브란스 의전 출신입니다. 전남 의사 중에 독립운동가가 탄생을 몇 번 하셨습니다. 이 최동이라는 분은 목포 출신인데요. 우리나라 법의학자 중에 1호입니다. 이분이 기생충 연구도 하셨고요. 국경에 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병리학 연구를 하셨고 3.1운동 때 굉장히 주동적으로 활동하셔서 2년 동안 목사를 했습니다. 세브란스 전문 4대 교장을 하셨고요. 이분이 어렸을 때 순천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순천 군수를 하셨는데 한 10살 됐을 때 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일본으로 데려가가지고 목포에 그 유명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현해탄에서 그만 자살한 걸로 알려진 김우진이라는 작가, 그분하고 어렸을 적 중마고우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이 일본에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놔두고 미국으로 가셔버리니까 가시면서 그분 아버님이 목포에 지주였는데 김성규라는 분이었는데 그분한테 맡겨놓고 가시고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미국에 갔는데 세브란스 의장 교장인 에비슨 선교사가 마침 미국에 들어왔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나는 의사가 되라. 그래서 귀국해가지고 세브란스 의장을 나오셨습니다. 특히 이분이 세브란스 의장 교장을 하실 때 세브란스 병원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이때 어떤 분이 도움을 주셨냐면 강진의 대지주였던 동은 김충식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김충식이라는 분이 부자였으니까 이제 아마 자기 아버지가 출전 군수를 하실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은 일이 있었던 거였다. 그 인연으로 해가지고 이분이 중풍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하니까 연락이 오니까 직접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분을 치료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은덕을 하기 위해서 세브란스 전에다가 한 그 당시 지금 시가로 보면 한 400억에 해당하는 땅을 기부를 하셔가지고 그걸 기반해갖고 현재 연세대에 독립의학박물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분이 기부를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최경화라는 분인 함경남도 문천 출신인데 이분이 경성전문대 3.1운동 하실 때 학생 대표로서 주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목포에 삼산을 개업하셔가지고 목포에서 신간의 활동도 하셨고요. 전주예술병원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건국훈장을 받으셨습니다. 현덕 씨는 우리 초기에 우리나라 여성 의사들 중에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원래 이제 서울에 지금 이화이전 병원인 동대문 여성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남편이 최원순이라는 분인데 동아일보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혈액에 걸리셔가지고 힘드니까 혈액 치료를 위해서 강주로 내려오셔가지고 강주에서 정착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강주 YTLCA 창립도 하시고 부의장도 하셨고 지금 강주 어린이 대공원에 가면은 이분이 세운 어린이 현장탑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3.1운동을 때 참여하셨던 그 공로로 건국훈장을 받으셨고 이분이 병원에다가 어린이들이 그때 어려우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유치원을 세워서 강주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범수는 제가 위대한 민족주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일본에서 또 계셨고 경상전문대 출신 중에서도 굉장히 사회주의자 중에 센 분이었는데 강주에 오셔서 남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준이 인민리도 활동을 하셨는데 이분은 병원 직원들한테 발에 흙묻은 발로 시발로 들어오는 농부나 노동자들을 절대 막지 말라.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치료를 해주라고 하실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를 많이 해줬던 분입니다. 이분의 이제 처가 집안으로 하면은 그 하소의 유명한 민족경제학자 박연재 선생이 있는데 이분이 6.25 전쟁 때 경찰에 의해서 강주 형무소에 구금이 됐다가 원래 이제 석방을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순에서 이제 6.25 때 숨어 있는데 그때 하순에 있는 그 백아산이라는 곳에 노동단 전남 도당 사령부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아니 강주에서 유명한 진짜 의사가 하순에 와 있다. 그러니까 이걸 강제 납치를 해가지고 빨치산들을 치료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을 때 미군 무스탄기가
대대적으로 폭격을 하면서 그때 네이팜탄에 의해서 아마 희생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백화산을 뒤지면서 아버지 시체를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이분이 여기에 활동을 하셨다 해가지고 지금 건국훈장 심사에서 보훈처에서 계속 안 해주고 있습니다. 송봉이라는 분은 원래 본명은 송충근입니다. 양주 출신인데 이분이 해남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해남에 정착을 했고 3.1운동 때 어떤 역할을 하셨냐면은 세관스 의장 교수였던 스코필드 교수가 일본군이 3.1운동 때 제암리교회 학살 사건 때 우리 제암리교회 완전히 불러 태워서 학살시키는데 그 현장 사진을 스코필드 교수가 가지고 찍어서 이 사진을 미국 송교부에 보내야 되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송모이라는 분을 통해 가지고 미국 송교부에 보내가지고 이 사진운동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만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일제 만행을 정말로 그렇게 전달했던 분인데 이분이 해남에서 고려은행은 개업을 하셨고 그다음에 해남 국립병원도 그분이 하셨고 제형 국회의원을 하셨습니다. 이분 따님이 송희정이라는 분인데 11.6의 11.6 사건의 주인공인 차지철 박정희 경호실장에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자기 따님이. 그러니까 차지철이 송봉의 사이였죠.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하고 이혼을 했었고요. 그 후에 이 따님은 전남대 교수하고 결혼해갖고 5.18 때 시민대책위에서 활동하다가 또 계엄군한테 끌려가지고 공도당하고 도초를 당했습니다. 조규타는 전남대 의대 초대학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분은 일제시대 때 조선공산당 당비서했던 양암의 유명한 우리 그 호남의 야당 정치인이 있습니다. 김준현 선생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성 제국의대를 다닐 때 반제 동맹 사건으로 건국훈장을 받으셨고 우리나라 초대 양리 학회장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처제도 경성 여의정을 나오셔서 의사를 했습니다. 전남에 이제 여성 의사를 좀 보겠습니다. 문순성이라는 분이 전남 출신 중에 처음으로 양암 출신인데 일본 제국 여자 의사를 나오셔가지고 의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김자양이 바로 이 조규창 전남의대 초대학장의 처제입니다. 이분도 영암 출신인데 영암 출신이 두 분이 여성 의사가 해방전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기경이라는 분은 1926년에 경성전문대 청강생으로 들어가가지고 의사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했죠. 그래서 이분이 해방전엔 장성과 나주에서 오셔가지고 개업을 했습니다. 전남의사 중에 또 정강계 의협단체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최영욱 의사는 초대 도지사를 하셨고요. 이분은 또 6.25 때 이민군한테 피살됐었습니다. 그리고 민명희 의사는 전남도지사도 하셨고 대한의협회장을 아마 해방 이후에 초대는 아니고 대한의협회장하고 그 다음에 내무부 장관, 그 다음에 공화당 때 전국부 5대 의원을 하신 분입니다. 박준이라는 분은 함경남도 출신인데 도리 순천병원하고 강진병원에서 원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군주관으로 활동을 하셨고 건국대병원의 민중병원 원장까지 하셨습니다. 순천에서 순천 도래병원을 하실 때 지금 순천 내산고등학교의 은성고에서 화학하고 독일을 가르치는 교사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신필호 의사는 아까 우리나라 산부인과 제1호 의사입니다. 이분이 일본 구주대에서 의학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강주 재정원에서 있다가 세브란스 교수가 하셨고요. 한성사의 회장을 하셨습니다. 그 아드님이 신한수 산부인과 의사도 서울대 의대 산부인과 교수를 하셨고 지금 그 손자도 아마 지금 서울대 의대 산부인과 교수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산부인과 초기에 하셨던 분들 만나보면은 거의 아들 손자들까지 다 산부인과 의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유홍정이라는 분은 일제시대 목포에서 홍정을 하셨는데 28년도에 한상의사회 회장을 하셨고, 김흥열 강주의사회 초대 의장을 하셨고, 또 전남의사회 초대 부회장을 하셨습니다. 우리 최상철이라는 분은 너무 많이 우리 전남에서 알려져 있죠. 의사 출신으로 전남대 총장을 하셨고, 전남의사회 초대 회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태기라는 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또 차남수라는 분이 우리 전남에서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외과 전문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1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대구의학전 교수가 되었고 속도병원장도 하셨는데, 이분의 아들이 이제 차우균인데, 이분도 경상의대를 나오셔가지고, 이제 전남대 의대를 나오셔가지고 아버지 병원을 이어받아서 목포에서 차남수 병원을 하셨고, 이분 그러니까 차우균의 사이가 누구냐면은 기방식 전 총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차남수 박사의 차남인 차일석이라는 분이 서울시 부시장도 했었고, 김대중 정부 때 서울신문 사장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넷째인 우석이라는 차우석은 63빌딩 건축을 설계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 집안에서도 그렇게 유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국순홍이라는 분은 우리 전남 의학계에서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경성 전문대를 나오셔가지고 목포 프렌치병원 의사로 있다가 목포에서 정문에 합평의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당시에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목포 인민이 위원장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사회주의자들이 전국적으로 남북을 다 합해서 있었던 그 민족전선 중앙위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그리고 여운영 선생이 해방 후에 만들었던 근로인민당의 목포 지부장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 이렇게 인민위 활동이나 이런 분들은 해방 전국에서 거의 대출되거나 아니면은 6.25 전쟁 전후에 학살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그 탄압을 이기지 못하고 얼룩을 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이분은 강주에 오셔가지고 이제 합평병원을 운영하셨는데, 그분 아드님이 구경정이라는 의사인데, 이분도 전남대 의대학교를 하셨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지금 은퇴를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손자인 국훈이라는 분이 하순 전대병원장을 하셨습니다. 장인 김덕성이라는 분도 이쪽에서 활동하셨던 의사입니다. 이 국순홍 집안에서 사이들, 손자, 조카 해갖고 제가 이걸 한 30여 명의 의사들이 이 집안에서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전남에서, 강주 전남에서 가장 의사 집안 중에서 가장 명문가 집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치수란 분은 도월 김영옥 선생의 아버님이십니다. 도월 김영옥 선생은 천안 출신인데 아버지는 해남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해남에서 병원을 개업을 하셨다가 천안을 옮겨가지고 태어났었고, 이 김치수의 아버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모군란 때 서울 도남은 순문장을 하셨는데, 지금 명성황후 민자영이 이모군란 때 자기 목숨이 이태로우니까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그때 도남을 빠져나올 때 이 김추수의 아버지, 그러니까 도월 김영옥 선생의 할아버지가 원래 보자기를 씌워서 먹고 나오면서 내 누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통과돼가지고 명성황후를 이제 고향인 여주까지 이제 도주를 시키는데 일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명성황후가 복귀를 하셔가지고 이분을 갖다가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남 군수로 제수해서 해남에 와가지고 정착을 하셨고요. 도월 김영옥 선생의 어머니는 전남대 초대 안과 교수를 하셨던 홍승민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님이 홍승민 교수의 딸이었습니다. 이 중철이라는 분은 우리나라 최초로 정신의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영광에서 최우식이라는 분하고 같이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신홍석이라는 분은 해방 직전에 1940년에 그 의사시험에서
의사시험 합격자 보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분보다 한 살 빠른 16살에 합격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신용씨라는 분이 이 벌교원에서 조수로 있으면서 독학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약간의 나이 17살에 의사시험 합격을 해가지고 이 벌교원을 물려받아서 그걸 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전남 의사들 중에 해방 이후에 지역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두 분이 의사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김철수란 분은 예천 구수도 하셨는데 이분은 낙선을 했었고, 박옥신이란 분은 이제 세브란스 병원 간호부 출신이고 세브란스 의전에서 만든 간호 양성소 출신입니다. 이분의 남편이 해방 전에 순천에서 개업을 했던 최정환 고산의원이라는 병원을 운영하셨던 최정환 원장의 부인이십니다. 이분도 그때 여성으로서 나오셔가지고 낙선을 하셨고, 송봉이라는 분은 아까 해안에서 당선이 되셔서 지역국회의원 하셨고, 조영규라는 분은 이분은 이승만 박사하고 사돈관계인데 무려 4번이나 영광에서 국회의원을 하셨습니다. 전남에서 이 많은 의사들이 배출됐고 활동을 하시면서 이분들이 정말 의사로서만 활동을 했으면은 전남이 이렇게 역사가 발전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도 각 분야에서 가난한 환자들을 살피고 또 뜨거운 민족애로 가지고 활동을 하시고 또 지역의 리더로서 각 사회 분야를 이끌어가셨던 그런 훌륭한 무술인들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런 부분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전남 의사의 80인사를 또 준비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앞으로 이런 역사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알려져서 전남에서 활동했던 의사들이 의학으로 뿐만 아니고 여러 각 분야에서 이 지역에 정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이런 분들이 계셨다, 이런 훌륭한 분들이 계셨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감사드리고요. 연구와 또 이렇게 공부하시고 또 이렇게 조사하시고 참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전남대 831번인데요. 학교에 본가에 들어가 보니까 부경정 교수님이라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집안에 의사가 30명이란 말을 들었어요. 30명이란 말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 구분 교수님은 전남대 지금 병원에 그만두고 이제 교수님 계시고 그 동생이 국현이라고 그 소아과 의사하고 계시고 그 국군의 부인이 제 동기인데요. 동기인데 그 소아과 기독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한번 물어봤어요, 오기 전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냐 했더니 자기 집안에 집단이 40명이랍니다 지금. 네, 그렇게 좀 미안합니다만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 자주에서 혹시 또 질문 있으면 궁금한 데 있으면 여쭤보십시오. 그분이 같이 여수 중앙을 같이 부부했습니다. 예, 부부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산부인과를 전공을 하셨고요. 산부인과하고 소아과를 전공해가지고 그 당시에 여수의 자료를 보면은 여수에서 굉장히 유명한 병원으로 그러니까 여수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수의 가장 큰 병원으로 운영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온 이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의사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과 같이 의료 역사에 관심이 많고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의료 역사 자료를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또 이제 조금씩 알려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시대, 그러니까 의료 사태 1년, 아마 여기 계신 선배님들, 후배님들 다 느끼겠지만 우리 한국 의료가 가장 정점에서 지금 내리막을 향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의료 제도라든지 체계가 지금 거의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더 이걸 선배님들이 쌓아온 이런 명성과 노력들이 긴 시간 동안 긴 노력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 단 1년 만에 이렇게 무너지고 또 세우기는 아마 점점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아마 이런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왜 그랬을까를 좀 많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의료가 대부분 한국 의료에 대한 기술들이 의사들 대부분 연구나 학문에 대한 진료 보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사회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또 역사에 대한 기술들이 비의료인, 역사학자라든지 그 외부인들의 어떤 시선들로 의료계를 평가하고 판단해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대로 된 의료계 목소리나 의료계 어떤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의료계 그동안 선배님들 했다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부족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마 2000년도 의약분업 이후에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료계 스스로의 변화보다는 정부나 정치, 사회의 변화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들이 계속 점점 그 의료계가 밀려서 반응하고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대부분 다 거기에 뭐 강화하는 수준의 의료 정책들이 만들어짐으로써 아마도 계속 이런 식으로 끌려가면 대부분 의료계 본질적인 어떤 진료보다는 비본질적인 것들에 의해서 의료계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 연구가 필요하고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질문은 먼저 코멘트 먼저 하면 아까 오궁선 선생님이 1908년도인가 이렇게 9년도인가 기록되어 있는데 목포에 1911년도에 목포에 오신 걸로 알고 있고 피부과 의사 면허는 17년도에 일본에 가가지고 면허 전문을 따고 우리나라 최초 피부과 의사가 됐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질문은 궁금했습니다. 아까 그 간호사 이야기인데 간호졸감원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네. 근데 그 졸감원이라는 용어를 몇 년도에 처음 시작했는지 궁금합니다. 대한제국 시절에 조선 총독부 간보를 보면은 간호졸감원이라는 용어가 처음에 나온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대한제국 시절에 대한적십자병을 세우면서 그때 정부에서 대한제국에서 고종이 발령이 내거든요. 의관들 그러니까 의사들도 발령을 내고 의원들도 발령이 됐는데 원장은 전부 다 의사들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 행정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의사라는 명칭을 안 썼고 보통 그 의관 또는 의원 이렇게 그러니까 직위 명칭을 내 가지고 발령을 내는데 간호졸감원이라는 용어는 그때 처음으로 조선 총독부 간보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간호 이 제도 인식이 안 돼 있던 시기인데 그래서 아마 간호졸감원이라는 그 한자 용어를 보면은 의사를 보조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병원의 어떤 그 행정적인 일처리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남자들을 그 당시에 세우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간호사로서 교육을 뭐 전문적인 의료 교육을 받아서 그 발령을 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간호사 교육을 받았다는 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그 간호부라는 이름으로가 시작된 건데 간호졸감원이라는 명칭은 행정적인 용어고 행정 처리를 위한 쪽이 더 가깝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알기로 아까 언급하신 그 에드먼드 간호사가 있는데 그분이 보고요만 할 때 그때 1890년대 후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간호원이라는 용어는 이미 시작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졸감원이라는 용어는 아마 일본인들이 어떤 그러니까 의료 간호계에서 부른 용어과 또 일본인들이 어떤 행정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용어가 좀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쭤본 정확한 연도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감사합니다. 그 질문은 이것으로 있었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